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이항로 진안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관계자를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6.13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이항로 진안군수가 받는 의혹은 선물 세트 제공입니다. 명절 인사 명목으로 500여 명 주민들에게 수천만 원어치 홍삼 세트를 돌렸다는 의혹인데 이런 내용은 지난달 20일 먼저 선관위에 신고됐습니다. 20일 날 제보 들어와서 이제 관련 자료 조사해서 29일 날 검찰에다 수사를 했다. 한번 검찰에서 더 추가적으로 판단해야 될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의혹을 뒷받침할 사진과 함께 전화 녹취 파일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추석 때 부르려고 나오면 전화해가지고 선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애썼다 고생했다 좀 협찬해 주셔서 그쪽으로 전화 한 통화씩 넣어주십시오. 이제 그러니까 알았다고.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품을 돌리는데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이군수 측근을 체포해 조사하는 한편 선물의 출처로 알려진 진안군 출원기관과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친목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 6.13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열흘 정도 남은 가운데 검찰의 추가 기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와 익산의 사립유치원 11곳이 결국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가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여론이 크게 나빠진 것도 영향을 줬는데요. 전북교육청은 폐원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공립유치원을 확대해 원화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안이 충돌하고 있는데 여론을 의식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치원 3법이 처리되면 집단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 반발에 교육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폐원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은 11곳, 익산의 4곳은 폐원이 확정됐고 전주와 익산의 7개 유치원은 폐원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들 유치원이 폐원하면 분산 배치해야 할 원화는 5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 도저히 아이들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장관님, 의원님 땅에다가 유치원 세워서 당신이 운영해 주십시오.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폐원 신청을 모두 받아들일 방침입니다. 문제는 폐원 유치원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인데 최대한 공립유치원에서 수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급하게 내년도에 단설과 병설 유치원 36학급을 신설하고 학부모 우려가 높은 통학 문제와 돌봄 서비스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학버스는 최대한 저희들도 증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방과 후 교육과정이나 돌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3년 안에 공립유치원 150학급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어서 사립유치원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지고 반발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이 산 넘어 산입니다. 군산시가 사업 부지에 있는 토지주들에게 보상 가격을 통보했는데 이게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면서 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에 확장된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입니다. 1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부지를 39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달 토지 소유주들에게 토지 감정 평가를 통보하고 매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 가격에 강하게 반발해 토지 매입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토지 소유주들에게 제시된 가격은 3.3제곱미터에 40만 원에서 120만 원 수준으로 인근 땅 시세와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라는 겁니다.
일부 소유주들은 현실적인 보상 가격을 내놓을 때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등 강경한 입장입니다. 군산시는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에 올해 마무리하기로 한 토지 매입을 내년 9월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이의제기 한 사람도 있고 못 팔겠다 한 사람도 있고 재감정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그런 방향이 있는데 500병상 규모로 지을 예정인 군산 전북대 병원은 2021년 개원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전북대 병원이 사업 부지까지 확정해 놓고도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지 않아 1년 남짓 허송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갓길 바쁜 군산 전북대 병원 건립 사업이 토지주들의 반발에 또다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남원의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의 올해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습니다. 예산 확보와 부지 선정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2022년에 개교한다는 계획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올해 정부는 남원에 정원 49명의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교 목표는 오는 2022년 3월입니다. 공공의과대학 개원하는 그 날짜는 저희들이 그 목표에 맞춰서 가능한 그때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설립 근거를 담은 관련법의 제정입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이 대학 설립법을 발의하자 정부와 전라북도는 올해 안 국회 통과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의사협회의 반대 속에 올해 안 제정이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내년 2, 3월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대학 설립을 위한 사업비 준비와 투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설계비 5억 4천만 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삭감됐고 남원시는 부지 선정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어느 정도 근거가 좀 나와야 부지 선정 절차도 거치고. 서남대 폐쇄 이후 어렵게 유치에 성공한 국립공공의료대학의 설립이 법 제정 지연으로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고창군이 김성수 동상 철거 문제와 도로 이름인 인촌로 개명 여부를 묻는 주민 여론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촌로를 주소로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부터 고창군이 시작한 여론조사 설문지입니다. 인촌로 도로명에 대한 변경 여부, 새마을공원 김성수 동상에 대한 철거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선정한 전문 업체가 오는 25일까지 전화와 대면 조사를 통해 국민 1000명의 답변을 얻으면 끝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인촌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260여 명뿐인데 관련이 없는 주민 수백 명의 의견까지 듣는다는 겁니다. 고창에는 김성수에 대한 향수가 깊은 노년층이 많은데도 설문 대상까지 무작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사용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한테까지 그거를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고창군처럼 고려대 인근 인촌로 개명을 추진하는 서울 성북구는 인촌로 사용자 9천여 명에 대해서만 동의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발의해 처리하는 겁니다. 도로명 주소는 사용자만 하는 게 맞습니다. 도로명 바꾸는 것은 주소 사용자만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어요. 이렇게. 고창군은 도로명 개명을 검토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직권 발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2분의 1 이상이 됐다고 해서 직권으로 발의한다. 그건 아니에요, 아직은요. 이번 여론조사가 김성수의 흔적을 지우는 게 아니라 유지하기 위한 자료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의 특산물이 서울 은평구의 공공급식 재료로 공급됩니다. 완주군이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확산에 나섭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서울 은평구와 도농상생 공공급식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이
은평구의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등 350여 곳에 3년간 공급됩니다. 남원시가 경로당 280곳, 2만 명의 노인들을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내년 3월까지 운영합니다. 남원시는 성인병 예방 교육과 기초 건강검진, 운동 물품을 지원합니다. 활동량이 적은 겨울철에 싱싱생생 건강교실이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완주군이 지난 4년간 추진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복원 사업의 확산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서울희망 제작소 12개 아파트 단지와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댔습니다. 앞으로 완주 아파트 르네상스 2.0은 1단계를 통해 만들어진 공동체를 더욱 내실화시키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과 부안경찰서가 세계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잼버리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국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밀실 심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은 1인 시위를 통해 470조 규모의 국가 예산안을 원내대표와 간사들만 들어가서 속기록도 남기지 않고 처리한다며 이른바 깜깜이 심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런 심사로는 힘 있는 의원들만 증액잔치를 하게 된다며 꼭 필요한 지역 예산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심사 과정을 공개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전국에서는 14만 1,700여 대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등록 차량의 16%로 경유차가 14만 340대, 휘발유와 LP가스 차량이 1,400대가량입니다. 이들 차량은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에 따라 조례가 만들어지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 제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지난달 25일 정읍 동진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는 저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출 지점 반경 10km에 설정된 방역대는 해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철새도래지에서 AI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고 있다며 철새도래지 출입을 삼가하고 축산농가에서는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기지재가 생태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해 기지재 주변에 1.37km의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하고 이 가운데 800m 구간에는 물 위를 걸으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수중 데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 1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북애향운동본부가 제41회 전북애향대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수상자는 애향대상의 이승우 군장대 총장, 애향본상의 임숙현 영생당 한약방 대표와 김경주 우석대 명예교수, 법인특별대상의 이정 정의수산 대표 등 4명입니다. 최강희 감독이 6번째 K리그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최 감독은 서울에서 열린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경남의 김종부 감독을 제치고 6번째 감독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베스트 11에는 전북현대 로페즈와 이용, 김민재가 선정됐지만 최우수 선수상과 영플레이어상 후보에 올랐던 이용과 송범근은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14도 등 11도에서 15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오후 한때 남동 내륙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의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완주군 고산면 안남마을 주민들이 37만 2천 원, 부안군 개화면 개화 3마을 주민들이 32만 3천 원, 부안군 보안면 신봉마을 주민들이 31만 5천 원, 부안군 보안면 이현식 님이 10만 원,
김제시 공덕면 독리마을 주민들이 32만 원. 김제시 요촌동 승반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고창군 고수면 우평마을 주민들이 23만 원. 고창군 고수면 촌해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고창군 고수면 양지마을 주민들이 8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